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 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처 가서 내가 훈장을 받았으니까 무공훈장 등록을 해주시오. 이러니까 한 말이 이거는 한국 훈장만 취급하지 외국 훈장은 훈장 등록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생각에 제 아버지도 6.25 참전을 하셨는데 아버지 훈장이 미수여 대상자로 그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18년에 훈장을 수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 죽은 의사의 여동생은 그럼 독립운동을 했나? 자료가 너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할빈에서 이래 하러 했다. 이래 독립군 옷 같은 거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거를 중앙주에 맡아가지고 들을 때 러시아 쪽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너 우리 외할머니를 일본 놈들이 붙들어가 가지고서 오빠 안중근이 어디 있는가 하고서 고문하더라.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대양여간이라는 여간을 경영하셨어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부산에 잠입하였을 때는 안식처 내지는 연락처 거점 역할을 했던 장소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자료 자체를 일부러 남기지 않았던 그런 행적들이었잖아요. 많죠. 그때 그 시점에 보면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숨기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막 소문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예, 적을 다 숨겨야 것이고. 되고 뭐 가족들한테도 숨겨야 될 사항이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6.25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적 무슨 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만 해도 행정이 우리나라에 엉망이었잖아요. 네. 뭐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다 수기로 기록했는데 네. 그 전쟁통에 피난다니고 정부가 부산까지 피난왔으니까 그런 서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가족들이 몇십 년 지난 걸 일일이 다 찾으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계속해서 뭐 저 시간이 흘러오면서 노력을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부분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답답함은 뭐였냐면은 이게 가령 뭐 땅속에 있는 뭔가를 우리가 발굴한다라고 하면 개인 보고 각각 가서 삽들고 가서 찾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큰 중장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일정 부분 자 파놓고 자 여기서 본인 거 찾아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삽 들고 하면 막 각각 파서 호미 들고 파서 갖고 오세요 하면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죠. 좀 생각들 한번 같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여하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우선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국회 예결위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또 찾아보셨군요. 네. 이 기간이 지금 대략 9개월이 걸려요. 2020년 기준 305일이거든요.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심사 기간이. 그리고 독립 유공자 그 발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17억 정도가 되는데 가짜 유공자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가려내는데. 예.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 가짜도 검증해야겠지만 먼저 진짜 유공자들을 발굴하는 게 되게 급선무죠. 그래서 심사 전문 인력이 확충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인력들이 1대1로 저는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기초 자료를 다 발굴해 줘야 돼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DB화 시킬 수 있거든요. 네. 예, 우리 국가보훈처 예산 갖고는. 네. 그래서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또 그 가짜 유공자를 좀 가려내겠다고 해서 물론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액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정말 국가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은수 경관님 이게 개인이 발품 팔고 노력하기 전에 국가나 시 차원에서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국가보훈기본법에서도 그 국가유공제에 대한 업무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중요한 업무로 이미 제시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정부에서는 뭐 개선의 의지를 보인 거 분명한 것 같고요. 부산시 또한 또 정부 차원의 노력에 맞춰서 차차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쭉 시스템적인 문제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희생이나 공헌에 걸맞는 예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어요. 부산시에서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분들은 그 후에는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빅벙커가 이 부분을 취재해봤습니다. 보시죠. 국가나 부산시에서 지원이나 예우가 네.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6월 달이나 그 호국 보훈의 달 또는 뭐 어떤 기념일 이 정도 때 관심 그 외에는 그 관심조차도 좀 미미하지 않느냐. 특히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그 많은 전쟁의 어떤 그 부상자들이나 또 그 희생자들 가족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국가가 마지못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본처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도움을 헤아려서 능동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지극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는 빈곤 상태가 아주 안 좋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뭐 독립운동을 했는데 몇 대를 우라먹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하고 부산하고 비교하면은 부산이 엄청 차이가 나죠. 애국지사 대상으로 100만 원 지급한 거니 도내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8분 계세요. 8분이요? 네네. 어떻게 실시를 좀 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는 지사님, 저 이재명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8.15 광복절 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응당한 보답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그러니까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봐주시는 거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산의료원 단 한 곳뿐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이용률이 33%에 그쳤습니다. 우리 이제 강복회의 우리 유족들에서는 부산 의료원 하나뿐이거든요. 부산 의료원 하나인데 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 뭐 차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 하면 차가 없는 사람도 있으면 전철 타고 다시 또 부산 의료원이 교통이 또 별로 좋지도 안 하잖아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자연히 가게 마련이고 지금 뭐 우리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부산 의료원 자체에도 지대로 뭐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거로 그리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부산의료원에 미지급된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현재 기준으로 얼마가 미지급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6억 9,200만 원입니다. 미수가 된 이유는 뭔가요, 정확하게? 그 의료비 예산 자체를 네. 이제 작게 잡다 보니까 네. 이제 민간인이 이제 약국에 먼저 이제 미수금을 이제 갚아주고 네, 부산 의료원에는 이제 외상으로 이제 달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 책정할 때 대상 가구들 이용률이나 그런 기준은 없나요? 예산 가구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예산이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올린 걸로 판단되고 2020년부터는 이제 미수금 이제 1억 갚는 거 추가해서 편성이 됐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예산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약간은 양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보훈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거나 또는 희생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는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걸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희생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약간 추상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들 속에서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아전투구의 세계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자를 위해서 살았던 삶들에 대해서도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못하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로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또 또 보는 역시 또 착잡합니다. 김경수 사무국장님께서는 특히 당사자 입장이시니까 네. 더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독립운동 하신 분이나 아니면 유족 중에 한 분, 대표 유족 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 플러스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뭐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부산시에서 부산의료원의 산하기관인데 거기를 지정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 원 내에서 해주라고 돼가 있는데 첫째, 지정 장소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부산 저 강서구나 기장이나 멀리 사는 사람은 80, 90문 노인네들이 그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물론 뭐 모든 분들의 어떤 그 삶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 공개 청구한 자료를 보면 네. 300만 원 한도로 하면 거의 예산이 14억 정도가 나와요. 네네. 근데 300만 원씩 풀로 네. 사용하진 않으시죠? 네. 치료받진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집행액을 보면 2020년도에도 1억 정도밖에 실집행이 안 됐어요. 300이라고 의료비 지원한다고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용도가 다 의료비로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한 군데에서만 하고.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원이 많지 네.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근데 아까 저기 부산시 의료원에 이게 어떤 그 작은 시발점 같기도 해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여기라도 좀 깔끔했으면 좀 더 범위를 넓혀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 네. 개인적으로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그 해드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라는 생각은 자꾸 들어요. 예. 이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예,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현재 그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실시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도 각 시도별로 재정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원 범위는 차이가 있는데요. 17개 도시 중에서 서울, 인천, 충남, 그리고 경기 이런 지역에서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 가능한 병원 역시 시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대구, 강원, 충북 등은 모든 병원이 가능하고 서울은 9곳, 경남은 60곳, 전북의 경우 100여 곳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볼 때 좀- 이게 부산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예, 그 있겠네요. 부분을 듣는 순간 좀 더 안타깝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또 부산시 내에 국가유공자별 수당 지급의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산시에서 지원한 수당들을 보면은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을 매 월마다 네. 보훈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1년에 2번 네. 유족 1호금과 의료비 지원 이걸로 한정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국가유공자 간의 그 형평성 문제는 지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는 이제 부산에서 월마다 매월 받는 수당은 없다는 얘기죠, 박사님. 그죠? 네. 근데 부산만 그렇습니까? 없는 어떻습니까? 거죠. 부산만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래요? 강원도도 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광주, 대구, 충북, 충남, 전북 많은 시도에서 선순위자 유족들에게는 또 월마다 수당을 주고 있네요. 주고 예. 있는 시도들도 많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울산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좀 작잖아요, 규모는. 네. 그런데 월 20만 원씩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애국지사는 월 100만 원씩. 그다음에 선순위자 유족에게는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많이 있네요, 지금 도표를 보니까. 네. 금액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그래도 사회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또 그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도 물론 돼야 되겠죠. 예후에는 가장 처음에 얘기했듯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빅벙커가 취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상하게도 독립운동을 하시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특히 부산은 더 푸대접 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없어. 위패가 그 500이나 모시져 있는데 지대로 기념관이 돼 있지도 않고. 내가 와서 두 분은 충일사에 가서 참배를 했어요. 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우리가 그럼 앞으로 그 3.1절은 강복절에 너희끼리 해라. 우리는 여기서 할거만. 여기도 안 오는데 우리가 그거 말을 갈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서 이게 이제 제후된 건데, 근데 이제 다시 또 그 새로운 이제 그 또 대행이 또 오시다 보니까, 그럼 충주선 뭐 할기냐, 이라. 여기 3.1절은 여기 하고 강북절은 저가 지내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 제사를 한 분은 여기 지내고 한 분은 그쪽에 지내겠냐고. 우리 박차정 의사 생가는 사실은 방문희, 박문호 의사와 함께하는 삼형제 생가입니다. 생가 복원은 물론 이제 2005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후 2011년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사실은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사실 그 위에 멈춰진 상황이고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2014년 이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구 지역 안에 그다음에 독립 운동을 한 박차정 의사 자체조차도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박차정 지사의 어떤 흔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보고와 같은 곳이거든요. 박차정 지사처럼 총을 들고 적진의 현장에서 투쟁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선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여성들이 야, 총을 들고 지붕 위를 날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구나. 바로 박차정 지사입니다. 그분의 생가가 여기 이곳에 있는데 기념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이 부산 지역에서는 박차정 지사 생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한 차례도 도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를 지금 살아가는 세대 후손은 그걸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공간 같아도 사실 우리 구하고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그나마 함께 노력한 결과가 요 앞에 있는 작은 부지 하나 매입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거를 보훈청에다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알아야 될 독립 박차정 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시도 함께 더 관심을 갖고 정말 기념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후대의 독립운동에 대한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지자체가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부산시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없으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에 관련되는 전수조사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이제 민간단체가 주도한 게 뭐냐면 독립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벌써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한국의 제2도시가 부산 아닙니까? 말만 제2도시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그동안에 등한시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일들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가 필요한데 역사와 관련해서는 부산이 역사적인 도시가 아니라고 이전까지 생각해 왔는데 오히려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부산만큼 중요한 도시는 없거든요. 근데 부산시 자체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려고 하느냐의 의지의 문제인데 부산이 그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덮어두고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요 정도 자리예요. 예, 대학여관 흔적 자리. 지금은 예. 공원대가 옛날에 이 바로 바닷 가거든. 그 도로 있고 그거는 바닷 가는 집이 없었어. 변했네요 주변이. 엄청 변했지. 엄청 변했지. 나라보지. 아니 집 형태가 그래. 적상 가옥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한국식, 일본식 반반씩 이런 그래. 믹스가 돼 있는 그런 집.
단층. 요즘 규모로 치면 하면 부산에서는 제일 크다. 제일 큰 여가 사람들이 연락선 요 오면 전부 요 여관이 요 보여. 내가 기억하고. 네, 세 분 뭐 답답한 표정으로 보셨고 저 또한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부산시의 역사 발굴 의지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또 느낄 수 있었는데 부산시에는 독립기념관이 없다는 거네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시민공원 안에 강북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한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한 6평 정도 되는데 부산을 상징하는 독립유공자 480위패가 모신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독립운동에 관한 가장 큰 국가 기념일이 3.1절과 강복절이 있습니다. 그 식전 행사가 그 독립운동 하신 분에 대한 참배 행사가 있는데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여지껏 충렬사 가서 그 참배를 했습니다. 그 충렬사에 계신 분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거기는 일회를 위해서 모시는 데고 그거는 독립운동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거기 갔는데 작년부터 이제 일부는 저희들이 계속 항의를 해서 좁지만 여기서 하자 해갖고 좀 비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요 부산을 대표하는 이제 단체 장님들이 한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을 끊어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전국 각지에 다 있는 그 독립기념관 내지는 기념공원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부산에만 없는 게 실정입니다. 자, 우 박사님, 그럼 타 시도에는 대부분 다 갖춰져 있죠, 이러한. 대부분 많은 곳에 기념관들이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넓은 만큼 기념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경북, 합천, 제주, 충주, 경남 이 정도 있는데 밀양에도 있네요. 작년에 다행인 게 그 예비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게 끝나면 이제 타당 조사를 해서 부산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어디 어떤 규모를 할 건가를 이제 아마 시행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됐으면 싶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은 조사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타당성 용역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기념관들의 어떤 그 뭐 시민들의 이용도, 만족도 이런 것들을 타당성 용역 때 면밀히 따져보고 기념관을 설립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한번 설치비, 조성비뿐만 아니라 계속 운영비가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또 시민들의 예산,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원을 건립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타당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좀 봅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염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의 기념관이나 기념공원을 저희들이 좀 많이 벤처마킹 내지는 참고를 하려고 돌아봤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대중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지자체에서 약간 못 쓰는 땅 내지는 공사하기 쉬운 그런 것 때문에 사급지를 인데는 안 쓰고 저 변두리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리고 이용률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있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접거리가 좀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좀 현실성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를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근데 기념관이라는 거는 과거를 기리는 것도 있지만 또 미래를 잘 세우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역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그냥 기념관 예전식의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잘 취합이 돼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바라보고요. 어쨌든 되는 거여야 됩니다. 되는 거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 서은석 연구원님이 이 얘기가 사실 어찌 보면은 결국 끝엔 제일 중요할 수 있겠어요. 보훈 예산이라는 게 잘 쓰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겠습니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합리적 보상 체계가 수립돼야 합니다. 이 보상 체계 개선은 그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갈등을 완화 또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상 체계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상 체계 개편에는 합당한 절차와 명확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이 보훈 예산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보훈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물질적인 지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의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나아가서 국가유공자들이 적어도 내가 나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진짜 들지 않게끔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바람직한 보훈 정책의 가장 기본이자 본질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 아무튼 오늘 빅벙커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들여다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을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요. 우리 김경수 사무국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예, 부산시에서 많은 관심과 보훈 행정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 유공자 발굴 사업에 좀 더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MBC 방송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한 줄을 적어 오셔서 하셨습니다. 저 현고님 얘기하실래요? 예. 이 보훈은 나라 사랑을 만드는 무형인 사회 자본입니다. 사회 자본이기 때문에 부산시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만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바탕에서 쭉 얘기를 나눠온 건데요. 오늘 대화를 나눈 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또 후손이니까요. 그런 책임감과 죄송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국가유공자님들의 헌신과 어떤 희생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빅벙커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